여러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사실은 제가 불려온 것이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정으로 말하면 오늘 주제에 딱 맞는 일들을 많이 해와서 그냥 거절을 못하고 왔습니다. 사실 오늘 이런 자리에 많이 이렇게 오시기도 했지만 세종학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이고 어떤 쪽에 포인트가 줘야 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기대 방향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족하지만 편하게 들어주시고 시간을 가능하면 하여튼 요령껏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95년부터 세종시, 지금은 세종시지만 연기군, 전이 이쪽 지역에 사실은 많은 조사를 했습니다. 마을지도 만들고 상교 서원 다 조사하고 유적 조사하고 그런 정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세종시 하면 지금도 저는 떠날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개 지역학을 할 경우에 전국에서 여러 군데서 하지만 역사 문화 중심이 많습니다. 그러려면 향토사로 하면 되죠. 그 지역학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학은 그런 지역적인 정체성과 특성을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수용해서 지역민들이 정말 자긍심을 갖고 그 자료를 어떻게 미래로 연결시킬 거냐, 그게 지역학이거든요. 사실은 이 얘기를 제가 꺼내는 이유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지금 4가지 이렇게 해놨는데 크게 보면 사실은 세종학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또 대전학, 무슨 공주학 이렇게 붙이겠지만 지역마다 독특한 정체성과 특수성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한국사적으로 한국 문화 전체적으로 풀으면 지역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대도시만 살죠. 사실 우리나라의 지역학 연구소 제일 먼저 생긴 게 서울학입니다. 서울학 연구소. 사실은 서울학 연구소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전부 전문가들이 자기 분야 연구만 합니다. 그리고 다 행정입니다. 개발입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 하면 지역의 정체성과 자부심과 문화적 독특함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깔고 그 지역이 어떻게 포장이 되고 어떻게 경쟁력 있게 앞으로 개선될 것인가 이런 것이 사실 지역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좀 존재가 되는데 어쨌든 지역사와 지역문화라고 하는 특수성, 정체성을 배경으로 깔고 있는 거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까, 이게 지역학이거든요. 근데 예를 말하자면 행정학이나 학자 중심으로 나가게 되면 분야별로 나누어서 다 할 수 있죠. 할 수 없는 건 안 해요. 그러나 보면 세종학이라고 하는 지역학의 백그라운드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것에는 공감대가 있지 않으면 분야별로 아무리 만들어내도 그게 지역의 정체성과 특성으로 살 수 없다. 이런 거는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사실 욕을 많이 먹습니다. 전문가들한테. 잘난 척 한다고 그러기도 하고 한쪽으로 너무 포괄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는데 저는 지역학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욕먹어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는 우리 지역학으로 세종학이 남은 과제는 뭘까? 방향은 어떻게 가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정답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큰 틀에서 3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마지막에 세종학이 어떻게 기대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정체성과 특수성이라고 하는 거, 사실 지역의 문화와 역사는 독특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 역사거든요. 근데 잘못 얘기를 하면 촌놈, 지역놈, 별 볼 일 없는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죠. 서울 하면 100점, 경기도 하면 60점, 그다음에 조그만 시골로 들어가면 30점 이렇게 나오는 거하고는 얘기가 다른 거예요. 사실은 지금 세종학 얘기하지만 조금 더 들어가면 전이학도 있을 수가 있고 연기학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엄밀히 보면 정말로 정을 갖고 보면 마을 단위의 자긍심도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90년대 말쯤에 세종 세거리 책을 한 권으로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이 사실은 밑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역의 역사 문화가 있었고 그다음에 중앙과 지역을 어떻게 구분해서 지역학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건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제대로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 얘기를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글씨가 좀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지역의 문화와 역사는 독특한 지리적 배경, 그다음에 사회경제적 특성, 이거를 해가지고 그 냄새가, 지역의 냄새가 나는 게 지역 문화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서울 중심의 잣대로 칼을 들이대면 점수를 매기더라고요. 이 정도는 한 60점 정도로 평가하면 좋겠네.
그러면 지역문화 한 칼에 갑니다. 지역을 했더니 여기는 150점이야. 그런 말 하는 놈을 본 적이 없어요. 다 서울이 100이고 지역은 약간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게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지역문화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스갯소리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합니다만은 여기 여자 선생님들 계신데 시집이 좋아요? 친정이 좋아요? 여자 선생님 대답 안 하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보면 분명히 친정이 좋고 시댁이, 근데 조금 지나면 60 넘고 70 되면 며느리한테 시댁 걸 계속 가르칩니다. 누가? 시어머니가. 이게 지역문화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칼질을 해대면 요건 요게 나쁘고 이렇게 돼버리면 그건 지역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거나 활용하는 게 아니다 말이죠. 종합적인 결과물로서 시대 유형별로 남은 게 지역문화다. 그래서 이 얘기는 그냥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감정을 가지고 봐야 지역문화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문제입니다. 서울 중심으로 보면 촌이 돼버려요. 주변이 돼버려요. 원형을 하나를 놓고 보면 우리식의 독특한 모습인데 그걸 변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나쁜 뜻으로의 변형입니다. 좋은 뜻으로 개발되거나 지역성을 가졌다라면 점수를 줄 수 있는데 저걸 변형이라고 왜곡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주류냐 아류냐, 지방은 아류라고 봐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앞으로 지역화 갈 때는 이런 식이 통용되지 않는다. 좀 요약을 하면, 그래서 이런 걸 토대로 하면 오랜 생활 터전을 공유한 문화, 그걸 생성하고 활용하고 전승한 주체들이 바로 지역민이다. 그 다음에 지역문화는 그 시대 그 지역에서 그들만이 만드는 특수한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역민들이 점검하고 평가하고 선택해서 그걸 현재 있게 했는데 그거를 다른 시각에서 보면 왜 이렇게 했지? 이건 참 점수가 낮아. 이렇게 한 건 바보야. 이렇게 평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문화라는, 향토사 하는 분들 여기 많이 오셨는데 지역문화에 애정을 가지고 보면 야, 이래서 우리 지역에 이런 게 있었구나. 이건 분명히 참 특별한 거네. 이런 거를 보는 게 지역문화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알기, 챙기기, 그리고 계승, 활용을 못할 경우 지역문화는 경쟁력을 잃게 되고 우리 같으면 촌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민의 자긍심과 자존심도 생겨날 수가 없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뭐 방금 얘기를 했지만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중앙과 지방을 비교하면 보편과 특수. 그래서 대개의 경우 특수라면 좋은 거거든요. 특수라면 이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거다. 그런데 그거를 잘못 번역을 하면 이상한 게 돼버립니다. 두 번째는 고급과 저급, 세 번째는 주류와 아류, 본질과 변형,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중앙과 지역의 차별성이다. 그리고 국가와 역사 기록 속의 지방 문화는 얼마나 될까요? 조선왕조실록 속에 연기와 전이가 과연 얼마나 나올까? 기록이 10,0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지역의 문화는 정말 5개도 안 될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여기 세종시에서도 그걸 했습니다만은 실록을 찾아내가지고 정리를 해보니까 좋은 것하고 나쁜 것하고가 얼마 될까요? 비율이. 중앙 기록 속에서 세종시의 문화를 기록한 왕조실록 속에서 좋은 평가한 것하고 나쁜 평가한 것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5대5? 좋은 거 7, 나쁜 거 3. 좋은 거 3, 나쁜 거 7. 어느 쪽일까요? 대답도 안 하시는. 제가 해보니까 나쁜 게 주로 기록돼요. 좋은 거는 그냥 쓱 넘어가요. 그래서 실록 갖고 연구를 하면 지역사 팽입니다. 오히려 지역사를 해야 돼요. 향토사를 하다 보면 우리만의 특징이 나는데 중앙에서 평가를 하면 제가 알기로 전이 현감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이 발령장을 받고 안 오는 사람이 훨씬 많더라고요. 전이에 가면 팽당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지역문화의 생성과 변천, 배경, 변천,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중앙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그런 게 많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역학을 얘기할 때는 그런 걸 떠나서 우리 스스로가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지역문화는 중앙 중심의 지배문화나 고급문화가 강요하는 보편성과는 달리 독자적인 개성과 특질이 있는 거다. 세종학 얘기했을 때 세종시만의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느끼고 그걸 강조하고 그걸 만들어내야 됩니다. 포장을 해내야 됩니다. 이러한 특수한 개성이 올바로 이해될 때 지역문화는 본래의 가치가 재생되거나 재음미되거나 개성될 것이다. 이게 안 되면 아무리 하려고 해도 다른 사람 저런 걸 왜 하면 한 칼에 가는 거예요. 우리 여기 향토사가들 계시고 지역사 연구하는 분도 계신데
선생님들이 그걸 잘 포장을 하고 잘 반영을 해서 얘기를 해줬을 때 학생들이나 지역민들이 끄덕끄덕하고 그걸 챙기게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보니까 세종시도 원래 세종시 이 토착민들보다 외부인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분들이 와서 과연 세종시의 문화를, 전통 문화를 옳게 볼까요? 아니면 뭐 좋게 볼까요? 나쁘게 볼까요? 하면 참 애매한 게 많아요. 근데 제가 언제 한번 한 달 전인가 강의를 나갔더니 딴 지역에 가서 향토사나 이런 지역문화 강의를 하면 평균 연령이 70입니다. 세종시를 가니까 40대 중반이더라고요. 전부 세종시 사람이 아니에요. 다 타 지역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때 내가 이 세종시 얘기를 좀 많이 해주면서 어떠냐, 좋지, 이 세종이 그런 곳이야, 이런 걸 강조했던 기억이 나는데, 세종학이 그런 거 아닙니까? 지역학이라는 게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되게 지역 문화는 배경, 시기, 주체에 따라서 굉장히 독해하기 때문에 어차피 지역마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잘 이해하고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교육도 될 수 있고, 계승도 될 수 있고, 활용도 될 수 있고, 아니면 관광 자원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별, 다양, 변화, 변천은 이런 모습들이 지역사회는 다 들어있다. 자체의 성장 배경 발전 과정을 주목하면 중앙사하고 비교하면서 우리가 산다. 근데 그걸 그냥 보편사로 가면 지역문화는 죽는다, 이렇게 되겠죠. 객체, 상대적 관점의 지역문화를 이해하자. 그러니까 지역문화는 지역마다 독특한 게 있다. 제가 그 우스갯소리지만 장가를 들면, 지금 그렇게 안 하는데 옛날에는 처갓집에 가면 갔을 때 이렇게 말 같은 거랑 이렇게 타고 이렇게 조랑말이죠. 조랑말 타고 가면 꼭 부채를 이렇게 들고 가더라고요, 신랑이. 근데 부채가 기름을 먹여가지고 굉장히 크다. 그리고 가면서 다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그래. 그러면 못생긴 얼굴 안 보인다. 그게 아니라 그 신랑한테 콩을 던지더라고. 그러니까 부채가 이걸 가리지 않으면 얼굴에 콩을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전통이 되니까 그걸 막으려고 그 두꺼운 걸 해가지고 딱 맞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걸 저는 봤어요. 그랬는데 어느 동네를 갔더니 콩을 안 던지고 재를 뿌리는 거예요. 웃지도 않으시네. 이게 지역 문화예요. 이게 지역 문화라고. 근데 그걸 놓고 재 뿌리는 거지 같은 놈들 이렇게 하면 한 칼에 나가는 거예요. 아, 저게 왜 저랬을까? 그래서 그랬구나. 그거를 생각하는 게 사실 지역 문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지역 문화가 과연 그동안 제값을 받았는가, 아니면 올바로 이해했는가, 아니면 주체이냐 객체이냐. 예를 들면 서울 중심으로 봐서 잘난 척한 학자가 와서 평가한 거 가지고 돼서는 안 된다. 우리 스스로가 책임입니다. 두 번째는 생성 배경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을 타치기 때문에 그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보면 됩니다. 제가 그 친정 시댁 얘기한 게 바로 그런 건데, 사실은 친정 문화는 친정 문화로 쌓인 게 있고 시댁 문화는 시댁 문화로 쌓인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남았는가? 왜 그런 반찬을 먹는가? 왜 거기다가 그런 그 뭐라 그럴까? 그 양념을 넣는가? 이게 다 전통으로 내려온 거지 한 사람이 잘라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지역 문화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 시대 그 지역에서 그들만이 만들어낸 특수한 내용, 여기다가 주어를 세종을 붙여보세요. 세종의 각 시대에서 그 사람들이 만든 세종만 문화, 이게 지역 문화거든요. 그걸 잘난 척하는 저도 교수로서 참 학회 회장도 하고 그랬지만, 이 잘난 척 머리로 세종시 칼질해야 보면 세종시의 문화는 38점이나 39점 정도 되겠어, 이렇게 해서 그게 문화가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역사는 다양, 실용, 상대성을 가지고 그것이 고착되어 남은 것이다, 이런 거죠. 이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좀 그렇긴 한데, 이것을 하는 게 세종학의 기반이다, 그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장만만 보아도 그 집의 문화를 알 수 있다. 세종학과 세종역사문화연구는 지역의 문화 가치와 성격, 색깔 찾기 운동이랑 똑같은 거다. 이걸 제대로 안 해놓으면 그 문화가 앞으로 계승되지도 않고 우리만의 장점을 경쟁력 있게 살리지도 못할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과연 세종학이라는 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인가, 이걸 간략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학은 지역문화 특성을 종합하는 것으로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다양한 것이 어떻게 남아있는가를 제대로 보면서 그 생명력을 좀 제대로 느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종 지역의 특수한 문화, 특징이 나타난 문화, 그런 배경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게 세종학이다. 근데 지금 딴 지역 세종학을 보면 제가 기억나는 게 아까 서울학 얘기했지만 서울학하고 제주학이 굉장히 규모가 크게 생겼는데 사실은 약간 문제점이 있다는 게 지적이 돼. 지금 이제 변형을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 얘기한 이런 것들. 그런 걸 제대로 이해하고 할 것이냐 아니면 포장만 제대로 할 것이냐가 차이가 있더라고요. 세종 지역에서 세종 지역민이 만들어낸 특수한 내용을 근거로 한다. 그리고 세종 지역이 선택해서 자기화한 가치관, 생명력, 문화적 동질성과 정체성이 바로 세종학의 기본적이가 된다. 다른 지역과 다른 점, 그런 특성이 왜 생겨났을까를 연구하는 게 아마 향토사일 수도 있고 지역학일 수도 있겠죠. 그걸 연구해 봄으로써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이런 것이 앞으로도 어떻게 전승되면 좋겠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이 이것이구나. 이런 게 연결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에서 그 얘기를 해놨습니다. 다음으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그 지역학의 주체는 우리 이제 대전세종학연구소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지금 연구할 때 대개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엄밀히 말하면 지역학은 지역민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소리를 해서 제가 욕을 먹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연결될 수가 있겠죠. 제가 일본에 가서 느꼈던 건데 한번 경험했던 건데 지역의 연구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연구자들이 모였는데 고도 각국이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모였는데 강의를 시민들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앉아 있어. 그러면서 강의를 하다 말고 딱 뭐라고 해요. 농담을 좋아하니까 그렇겠지만 교수님, 박사님, 아니 내가 이 얘기를 하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느냐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그럼 미리 갖고 와서 물어야 내가 대답을 하지. 내가 왜 얘기하냐. 그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걸 보고 야 이거 전문가와 지역인이 사실은 완전히 한 몸체가 돼서 할 수 있는 게 그거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나는 그것도 좀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지역의 특화 자원을 어떻게 공감대를 가지고 뽑아가지고 어떻게 특화시킬 거냐, 그리고 미래 발전의 토대로 삼을 거냐가 바로 세종학이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것도 한번 좀 봐주세요. 이걸 선도하고 주도할 집단을 형성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만 지역의 특성이 제대로 정리되고 포장이 가능할 것이다. 포장만 가능한 건 아니죠. 사실 그걸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만들어내는 것까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역학, 세종학을 얘기할 때는 구성원들이 향토사를 연구하는 정말 역사 연구자나 문화 연구자만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거기에 합쳐져서 교육하는 사람, 그거를 이렇게 개발하는 사람, 후대로 계승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 이것이 합쳐져 있는 것이 바로 지역학이다. 그래서 그런 주도 집단이 형성이 되고 객관 종합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있는 거 두 개만 볼게요. 자료뱅크, 싱크탱크. 감이 오십니까? 자료뱅크, 싱크탱크. 자료뱅크는 우리 세종학의 기반이 되고 있는 자료들을 전부 모아놓은 게 있어야 되고, 싱크탱크는 거기에 잘난 척한다는 표현이 되겠지 모르겠지만 분야별로 이 세종학을 발전시킨 인력들이 모여서 하나의 싱크탱크가 돼야 된다. 그게 지역학이다. 이걸 분야별로 나눠갖고 예산 나눠먹기를 하면 100% 지역학의 구조와 협업, 이게 뭐 지금까지 한 얘기지만 원형 콘텐츠를 수집하는 분야별 연구자가 필요하다. 교육하고 홍보하고 활용하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지역의 현재와 미래를 설계하고 방향을 재정립하는 개발 연구자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합쳐져 있는 게 지역학이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할까, 이 부분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역학의 목표, 대상, 관점, 의식을 넘나들어야 되는데 학문으로 할 것이냐 사랑으로 할 것이냐. 지역학 전문가가, 박사학위 소지자가 하는 게 지역학이냐, 지역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게 지역학이냐. 저는 사랑 애자를 씁니다. 전문성이냐 종합성이냐, 분야별로 나눌 거냐, 세종학이라는 전체 하나로 갈 거냐, 연구로 중심으로 할 거냐, 이해 계승 활용으로 할 거냐. 연구로 하면 연구 논문 쓰고 박사 논문 쓰면 되죠. 근데 지역학에서는 그것만이 아니라 이게 다 가야 됩니다. 과거에 집중할 거냐, 개발 또는 역사 문화에만 집중할 거냐. 과거와 역사 문화에 집중할까 아니고 현재, 미래까지 연결되는 개발, 문화예술, 관광, 자원 경쟁력까지 갔으면 좋겠다.
연구조사보다는 참여의식과 주체로서 역량을 기르기, 전문 분야보다는 특수성, 현안 과제를 감안해서 이 얘기도 좀 제가 썼다가 욕도 먹었지만 그러나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공주학연구원에서 이걸 제일 먼저 치는데 관산학연 이 네 개가 다 같이 갔으면 좋겠다. 세종시, 그 다음에 이 활용해서 이 경제 활성화시킬 때 할 수 있는 산업단체, 그 다음에 연구자, 그 다음에 뭐 학자 이런 게 다 같이 모였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지역문화 연구의 방향 과제는 주제, 시대, 분야별 연구가 있어야 된다. 전통문화 특성별로 콘텐츠를 개발해야 되니까 전통문화 특성별로 연구와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사실은 그것이 이 지역학에서 어떤 자원화를 할 때는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구해가지고 강조해서 보는 사람이, 지역민은 당연하지만 타 사람이 봐서도 야 이거는 세종시의 작품이네, 세종시의 이거는 뭔가 보이는 색깔이네, 이걸 가지고 활성화시킨다 그러면 될 수 있는 건데 뺏겨오기를 많이 합니다. 딴 데. 그러면 한 번은 되지만 두 번, 세 번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도자기 축제를 하는데 그 용인 못 따라가고 강진 못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콘텐츠의 정확한 고증과 비교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차별성이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게 세종학의 밑에 깔렸으면 좋겠어요. 니들 몰랐지? 우리 세종 지역에만 이런 게 있는 거야. 이런 건 딴 데서 볼 수 없는 거야. 이것이 바로 세종학의 특징이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걸 가지고 자원화를 하고 계속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역학의 주체는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연구자다, 전문가다, 행정이다, 지역 주민이다. 이런 얘기도 별로 안 하더라고요. 저는 넷이 합쳐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다음입니다. 이거는 뭐 그냥 여기로 보는데 장소, 지역학이라고 하는 건 장소도 있어야 되고 특수성도 있어야 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나 이 자원들이 서로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걸 찾아내고 그런 걸 가지고 하는 게 지역학 연구거든요. 사실은 세미나를 할 때도 그런 걸 해야 되고, 니들 몰랐지? 이런 걸 연계시켜가지고 해야 된다. 그럴 때 지역학이 특성이 살고 계속 활용이 되고 가치가, 평가가 높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거죠. 정체성, 다양성 이런 것이 그 지역만의 것이다. 이런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식을 좀 가지면 지역사 연구가 훨씬 더 깊이도 있어지고 가치도 높아지지 않을까, 이걸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거 거의 다 끝나갈 텐데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역학, 세종학의 과제와 방향이라는 측면에서 목표는 지역의 오랜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지닌 지역민들이 정체성을 인식시키고 지역민의 주체적 자기문화 인식, 그 다음에 자부심을 불러일으켜야 된다. 그리고 나아가서 지역의 현재와 미래 발전 방향을 도출하는 것이 지역학이다. 세종학의 과제와 방향은 뭘까? 좀 더 뒤에 이제 살펴보기로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제일 먼저는 세종학 자료의 체계적 수집과 정리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특징과 경쟁력인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까 생각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걸 하기 위해서 학제적인 인력 조직과 주민과의 공감대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간략히 정리했습니다. 제일 먼저 자료의 체계적 수집 정리는 뭐 이건 따로 뭐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지만 세종만이 갖고 있는, 아니면 여태까지 우리가 잘 써먹지는 못했는데 세종의 이게 특징이 되고 강점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빨리 정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자부심도 느끼고 경쟁력도 있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특징을 이해하면 사실은 콘텐츠가 개발될 수도 있고 활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새로운 세종 문화의 개성과 활용의 토대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새로운이라는 거는 과거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지역학은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향토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어요. 세종학은, 지역학은 과거, 현재, 미래도 굉장히 역할이 큰 거거든요. 거기에 토대가 될 수 있다. 지역학 자료의 범위와 대상은 여기 뭐 굉장히 다양한데 예언을 좀 확대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역 특성을 보여준다고 하면 꼭 역사 문화만 하지 말고 지리, 사회, 예술, 의식 등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다음으로 경쟁력 있는 자원개발 활용이라는 문제인데, 대개 이거는 지금 뭐 계속 얘기하겠지만 현안 과제의 문제점을 보면 경제적 개발 논리로 하드웨어 중심 개발을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축제 개발 같은 경우가 그런 거고, 관광 개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개발은 되는데 축제가 들어오지긴 하는데 자부심을 느낀다든가 그 지역만의 독특함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세종학을 할 경우에, 지역학을 할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런 얘기고요. 문화 원형과 가치를 왜곡하고 본말 주객을 전도하는 것도 꽤 있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만의 특징으로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지역학에서 지역문화 자원의 효율적 활용은 객관적 경쟁력 있는 문화 특성, 그리고 상징성 있는 정체성 있는 문화를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바로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런 모여 앉은 자리에서 이런 게 우리의 특징 아니겠냐, 어떠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걸 토론을 하다 보면 만들어지겠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개발할까는 개발하시는 선생님들이 또 같이 해서 이렇게 개발했을 때 경쟁력도 있고 우리의 특화가 될 수 있다, 이런 걸 할 수 있는 좋겠다. 그래서 이 경쟁력을 고려한 미래, 과거로 돌아가는 건 연구지만, 조사지만, 현재와 미래는 이런 거예요. 특화 가능한 자원들과 지역화 관련 콘텐츠 개발, 이건 뭐 자료로 그냥 보시면 되겠는데, 지역의 역사 정체성을 보여주는 원형 자료, 가장 이 지역에만 있는 자료, 이게 바로 특화 가능한 자원이다. 그 다음에 전승, 지역성, 종합성에서 누가 봐도 이거는 세종시에만 있는 곳이다 라는 평가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면 가능하면 최대로. 제가 세종시 문화재위원을 오래 했는데요, 충남도청의 문화재가, 지정된 문화재가 100개라면 연기 전이에 몇 개가 됐을 것 같아요? 100개 중에 10개 될까요? 5개 될까요? 20개 될까요? 절대 10개 안 됩니다. 3개에서 5개 했어요. 세종시 되고 난 다음에 문화재 수를 확 늘리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주장을 많이 했어요. 빨리 하자. 세종시 걸, 충남도 일대, 시군 일대의 세종시하고 지금 세종시는 다르다. 그리고 그걸 찾아내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그러면 여기 오시는 지역 연구자분들 계신데, 우리 여러분들이 안 하면 안 됩니다. 한 세대만 지나면 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과 관련 콘텐츠 개발을, 거기 부분에서는 문화 알기, 느끼기, 생각하기, 선양하기, 체험하기, 이런 표현을 제가 썼는데요. 이게 바로 이렇게 넓다는 거예요. 꼭 잘난 척하고 글 써가지고 내가 이거 연구해서 이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초등학생이나 어린아이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먹물든 지식인들이 어떻게 공유해가지고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특성, 내용, 매체, 수요층별로 다양한 콘텐츠가 개발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은 이제 바로 우리 세종학 연구원이나 세종학 어떤 연구기관이 생겼을 때 그런 역할을 또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축제를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책자를 발행한다든가, 아니면 뭐 공연 같은 걸 한다든가, 음악으로 이거 만든다, 이런 게 다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지역에서만 체험할 수 있고 집중성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지역학에서의 한 부분이다. 축제, 이벤트, 관광, 교육, 창작, 예술, CT, IT, 문화상품 등 다양한 활용들이 다 얘기될 수 있을 것이다. 자, 세 번째는 학제적 연구와 소통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잘난 척하는 우리 학자들이 자기 분야 것만 연구했는데, 지역학에서는 학제적으로 사실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그냥 연구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공주학 연구원을 좀 건드렸는데, 제가 공주학 연구원을 만드는 사람인데, 그 안에 역사문화 하는 사람 주가 아니라 교육하는 사람, 관광하는 사람, 지역 개발하는 사람,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 개발하는 사람, 이 학자들이 다 모여서 공주학이라고 하는 공주 지역을 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모여진 게 공주학 연구원이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죄송합니다만 공주학 연구원 역사문화 중심, 다 답사만 다니고 유적만 갖고 얘기하고, 그래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하면 또 저 욕먹지만, 하여튼 세종시도 하면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지리, 생태, 자원, 환경, 정치, 사회, 경제, 예술, 문화관광, 문화산업, 이런 것이 다 사실은 다 연결되는데, 문제는 가장 밑바탕에 세종시만의 특징, 지역적인 배경이 깔리고 그 특징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지역학이라고 하는 거다. 지금 지역 연구 활동 경향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할 거에 대한 배려가 참 부족하다. 이건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100% 맞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할 거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했으면 하는 걸 여러분한테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 얘기하고요. 콘텐츠 개발자가 무엇, 지역 특화 인식이 좀 불정해요. 그러니까 전문 연구자로서 일반론을 가지고 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게 저는 지역학에서는 조금 좀 배려가 됐으면 하는 것이고요. 전문 분야 간 교류, 연대가 필요하다. 아까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학은
학제적 연구를 구현할 수 있는 장이고, 주인의식이나 철학이 없는 분산 중북 분야별 전문 연구는 지양해야 된다. 지역학의 본질을 공감하고 상호 연계하고 기능과 역할을 인정할 경우에 유기적인 결합화가 된다면 지역학은 공동 연구, 커다란 하나의 바구리 속에 다 들어가는 그런 집단이 될 것이다. 세종학의 교육과 조사 연구 시스템, 세종학 발전 시민 모임 같은 것도 구성을 해서 깊이 있는 전문 연구라든가 그것도 있지만 시민들이 같이 연대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드는 것이 바로 지역학이다. 이걸 강조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학이어야 된다. 뭐 이건 지금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주민이 주체가 되고 전통이나 과거 중심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 쪽으로 좀 가는 것도 지역학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과거 걸 열심히 찾아서 특징을 잡는 것은 몇 프로, 미래와 현재와 미래가 몇 프로, 이렇게 하면 5대 5다. 이게 제일 기본일 거예요. 근데 오히려 미래에 더 비중을 두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야 하다 보면 이건 뭐 아는 게 더 중요하고 이게 더 길을 수 있을 텐데 요걸 잘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아까 얘기했지만 알리기, 챙기기, 활용하기, 소통, 상생하기, 이게 지금 연결이 다 돼야 됩니다. 대개의 경우는 알기로 끝날 수 있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세종지역학의 기대입니다. 지역의 문화 정체성을 꼭 좀 밝히는 것이 제일 먼저다. 지역 특성, 지역민 주체. 그래서 누가 봐도 세종학을 딱 보는 순간, 자료를 보는 순간, 야, 세종이 그런 데였구나. 아, 그게 참 특별하네. 이렇게 느끼게.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도, 지역민들도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한국사를 다 배우지 세종사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는 향토사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공주사대에 교수 연수를 들으면 저는 강의를 아무것도 안 하고 향토사 연구만 제가 맡았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니까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시험에도 안 나오고 이걸 왜 데리고 하느냐. 학부모들이 반대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지역학 세종학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래도 그걸 해서 밑에 깔아놓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분야별 전문성을 벽을 허물어가지고 종합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정책 및 개발에 대한 이 마인드를 거기다 반영을 해서 제대로 이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학에서 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뒷부분만 가면 돈을 얼마나 벌 거냐, 관광 수입을 얼마나 할 거냐, 관광객이 얼마나 올 거냐,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밑에 깔려 있는 게 세종 지역민의 자긍심이라든가 문화적 특성이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세종학을 통하여 역사문화,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경제, 문화정치로 애연이 확대되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역의 정체성과 미래 경쟁력, 그리고 바람직한 지역 공동체 재복원, 발전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실 때 방향에서 큰 틀을 잡고 좀 세부 연구는 하시더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답니다. 마지막입니다. 지금 뭐 이거는 제가 자세히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 대전 세종학연구원에서 이제 센터를 출범해가지고 여기 있는 것처럼 추진 전략을 되게 기본 방향을 이렇게 해서 시민 학습을 통한 참여와 실천, 금강의 지역학적 활용, 인물 세종의 전략적 활용, 과거 현재 미래의 균형감, 세종시의 현재적 미래적 가치를 발현해서 연구 활동, 이런 것들을 지금 하십니다. 인원도 적고 예산도 적고 진짜 어려운 걸 이걸 하고 계셔요.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대전 세종학은 나는 마음에 안 들어요. 세종학입니다. 죄송한데 그 연구 원장님 째려보시는데 아니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대전 세종학 연구원 세종학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체 예산 중에 세종학 연구가 몇 프로입니까? 전체 예산 중에. 대답하기 어려우시겠지만 난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거보다는 우리 의장님도 계시고 있지만 세종학 연구원을 별도로 분리해서 세종을 주체로 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대전 세종학 연구원에서 하는 건 5개년 계획으로 주요 사업을 이렇게 청소 발간, 세미나, 포럼, 이건 당연히 필요하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세종학이 갖고 있는 특성이라든가 세종학만의 자부심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이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게 이런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그걸 딱 찝을 때 여기서 선택한 이것이 누가 찝은 건가? 저 선택을 왜 했을까? 저 선택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저 선택이 과연 가치가 최고로 좋은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좀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 것이 좀 돼가지고 해야 좋겠다. 그리고 단계별 지금 로드맵도 이렇게 정해서
프로젝트로서 지역학 연구센터로 연구를 하고 세종학 전문 거점기관으로 세종학센터를 만든다. 그리고 독립성을 제고할 연구실을 따로, 진흥원을 따로 만든다라고 대전 세종학연구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할 수 있다면 세종학에서 따로, 세종시에서 따로 독립적으로 해가지고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기대되는 세종학의 필요성과 방향입니다. 사실은 충남학을 만들었어요. 충남학을 만들었는데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시작을 했는데 같이 했는데 뒤에 가보니까 충남학을 실제로 활용할 때 방향이 바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성격이 제가 좀 좋지 않은 사람인데 빠져버렸어요. 왜 빠져버렸냐면 충남학, 여기 가셨던 분들 있을 거예요. 충남학을 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평생교육원에 있었는데 충남 제일 먼저 하는 게 역사문화입니다. 그리고 강좌가 15개가 전부 역사문화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부탁을 하는 게, 이 교수님은 잘하시니까 공문서를 해달라고. 이게 지역학입니까? 그래서 제가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욕을 많이 먹었죠. 그리고 충남학 2차에서는 뭘 했냐면 환경, 교육, 관광, 지역개발, 그 다음에 이런 걸 넣었어요. 그런 걸 넣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역사문화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만 하는 거는 지역학 연구소가 아니에요. 지역문화연구소입니다. 근데 지금 지역학 가지고 제가 몇 군데가 각 특강을 많이 하는데 지역학 연구소가 지역문화연구소가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지역문화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지역문화를 3, 40하고 개발 현재 미래로 70을 할 것인가, 50대 50을 할 것인가, 70대 30을 할 것인가, 이제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세종학도 한 번쯤 다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역문화를 종합적으로 특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민이 주체가 되는 환경, 지역 정체성과 자원 개선 활용이 바로 지역학. 학문적인 연구로 뭐 이 연구에서 박사 논문 따고 뭐 이게 깊이 들어갔다, 이건 아니에요. 향토사 연구도요. 제가 40년 전에 시작할 때는 향토사 연구자가 못하는 게 없었어요. 한문도 잘 알고요, 고고학도 잘 알고요, 불교도 잘 알고, 못하는 게 없어요. 그분이 최고 잘 알았어요. 한 20년 전쯤 되니까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는데 향토사가들이 다 전문화됩니다. 나는 지명연구, 나는 모연구, 그리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럼 지역문화가 분산되지 않습니까? 그게 저는 지금도 빨리 바꾸자고 그래요. 주어가 지역이다. 당신이 당진 향토문화연구소면 당진을 주어로 해라. 왜 잘난 척하고 지명만 하냐? 왜 그거 갖고 문학만 하고? 그건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우리도 나는 그런 점 마찬가지라고요. 지역학으로서 세종학이 생겨나면 세종시 전통과 문화도 현재에 얼마나 또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까? 또 세종 지역민의 문화적 자부심과 자긍심, 그런 것이 어떻게 인식될까? 또 유용하고 의미 있는 활용 재원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은 남들이 아닌 지역민들이 해야 된다. 남이 학자가 와서 바뀌어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연기 받아고 사업비 받아고 개발해준다. 그 사람 목 튑니다. 오히려 지역 주민이 주체가 돼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 같은 과제와 방향을 제대로 알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그 주역이 되게 하자는 것이 지역학 세종학이다. 세종학 발전에 얻고자 하는 큰 목표가 바로 그런 것이다. 이건 죄송하지만 하여튼 제가 버릇 없지만 저도 세종에 집이 있어요. 세종 사람 아닌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종 사람 입장에서 이런 걸 한번 강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또 많은 논의의 장이 있고, 앞으로 방향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꼭 100%는 아니지만 360는 아니지만 한 90%나 120도나 이런 정도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일반론으로 강조한 지역학의 기대와 방향을 참고하셔서 종합적으로 기대되는 세종학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